다시 일본을 생각한다. 2차 대전을 통해 만난 일본을 미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기차 간의 전쟁 양식이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일본 본토에까지 진격해야 하는지 천황의 궁성을 폭파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명확하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 정부에서는 일본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를 알기 위해 1944년 6월 미국의 인류학자 로스 베네딕트에게 연구를 의뢰하였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책이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국화와 칼이다. 이 책에서 베네딕트 여사는 일본인들이 갖는 사고의 모순 구조가 날줄과 시줄로 엮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최고로 공격적이면서도 평화적이며 군국주의적이면서도 탄미적이고 불손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완고하면서도 적응력이 뛰어나며 유순한 듯하면서도 사납고 성실하면서도 부성실하고 용감하면서도 겁쟁이이고 보수적이면서도 진보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 대한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남들이 보지 않는 데에서는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용서할 수 있을 듯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맹렬히 비난하고 위법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눈 감아버리는 태도에 대해 끝없는 의문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다른 동양인과는 달리 놀랄 만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내어 기록해두는 강한 충동을 지니고 있는 종족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다. 국화와 칼을 함께 지니고 있는 일본을 이같이 이해하면서 현재 일본의 아베 정권이 벌이고 있는 정치 행태를 보면 사뭇 흥미진진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의 발언들은 모두가 일본인들이 그동안 기록해 놓은 증거들로 인해 거짓으로 판명되고 있기에 말이다. 얼마 전 필자는 수필가 정명숙 선생으로부터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가지야마 도시유키가 1962년 한국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쓰기 위해 사상계 장준하 사장에게 보내온 서신을 보여주기에 읽어본 적이 있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장준하 선생, 제가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입니다. 일창시계명 정책 때문에 자살한 설진영 가족이나 그 지인들, 2.3.1 운동 시 일본 유학생으로 독립운동을 계속한 사람, 3.3.1 운동 때 제암리 사건으로 학살된 걸 목격한 잔학 그 연구자, 4. 강제동원으로 징병훈련소에 간 사람, 돌아온 사람, 도망자 등 5. 해방 후 한국에 귀화한 일본인 부인들과의 만남이나 좌담 희망, 6. 김광식과 같은 한국 작가와의 만남, 7. 전쟁 중 일본인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현재도 활약하고 있는 30대의 저널리스트. 이런 자료들을 제가 원합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했던 시대에 저지른 죄상을 파헤쳐 일본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과거의 죄를 모른 채 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지금 한국의 이승만 라인을 문제 삼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일본과 한국이 새로운 우정으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지은 죄를 충분히 사죄하고 새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성의 자료로서 이상의 사람들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작품 발표는 르포르타주, 소설 2개의 형식으로 문예 춘추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1962년 가지야마 도시유키 배상. 가지야마의 편지를 소개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하나는 아베 정권이 어떤 변명으로 역사를 왜곡시키더라도 영원히 역사를 지울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가지야마처럼 양심이 살아있는 일본인은 의외로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다. 세 번째로는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낱낱이 끌어모아 우리의 자료로 삼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 시대의 악행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워 모아 집대성에 놓자는 얘기다. 학자 개인에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